계속해서 남은 시장 변수 살펴보고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연기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연준의 이 긴축 의지 재확인 속에 지난주 우리나라 금통위 같은 경우에 금리 동결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 합리의 합리 금리 차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또 원달러 환율도 강달러 기조 다시 또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른 국내 시장 영향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미 연준의 긴축이 좀 예상보다는 좀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우려 자체가 상당히 좀 시장에 좀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지금 2월 들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결과가 좀 계속적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도 그렇고 소매 판매도 그렇고 결국에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제 수요를 억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사실상 이제 효과가 아직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경제 지표 호조 자체는 미국 경기의 어떤 연착륙 가능성 혹은 요즘 이제 착륙 자체가 아예 없을 거다라는 어떤 전망 자체로도 해석이 되곤 있습니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의 호조 또 물가의 어떤 서프라이즈 이런 것들은 좀 시장의 좀 변동성을 높이는 그러니까 호재보다는 좀 악재로 좀 작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지난 주말에 발표된 1월 PCE 물가도 물론 이제 1월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상승폭이 좀 크게 좀 둔화되지 않았던 것이 확인이 됐고 이제 1월 달 PC 물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12월보다 상승폭이 확대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이 7월까지, 그러니까 기존에는 한 5월까지가 좀 베이스 시나리오였다면 7월까지 좀 연장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최종 금리가 5.75%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시장이 좀 반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한은금통위에서는 현행 3.5%에서 일단 동결을 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습니다만, 지금 국내 수출 부진,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빠르게 따라가기에는 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한미 금리의 역전폭 확대, 또 미국의 어떤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인한 달러와의 강세 압력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국내 환율의 변동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내 어떤 증시에도 좀 비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환율의 변동성, 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 국내 2월 수출입 동향 발표가 될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1월에 이어서 2월 달에도 좀 수출의 부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무역 수지의 어떤 적자 기조는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일까지의 수출 흐름을 좀 보면 이번 달 그러면 지금 그 주력 수출 품목 중에서 승용차라든가 석유 제품 등의 좀 증가세는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이 한 44% 정도 급감을 했기 때문에 수출 경기 자체의 좀 반등을 모색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국가별 어떤 수출을 보면 이제 대중국 수출이 여전히 20%대 감소세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연말, 올해 연초 중국 정부의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또 양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물 경제 지표의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중국 수출 회복 속도 역시 좀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 적자 기조가 지속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국내에 들어오는 달러의 공급이 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보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달러와 강세 압력과 맞물려서 좀 국내 원달러 환율은 좀 추가적으로 좀 상승 압력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 양해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중국 양해가 가장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말하시는 전문가들도 많은데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각에서는 이 중국 양해를 기점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 또한 심화될 것이라고 하는데 국내 증시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 문제는 사실 오래전부터 지속이 돼 왔던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정찰 풍선과 같은 어떤 이슈로 좀 추가적으로 뭐 미중 무역 분쟁 또 공급망과 관련된 분쟁은 좀 앞으로도 계속 좀 시장에서 좀 노이즈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일단은 양해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IMF의 경제 전망이라든가 해외 주요 IB들의 경제 전망을 좀 보면 올해의 중국 경제 성장률의 어떤 정부 목표치 5.5%가 좀 성장률이 좀 달성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좀 예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지난해 경기의 어떤 그 침체를 가져왔던, 그러니까 경기의 어떤 둔화를 가져왔던 게 결국에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이었는데 이 정책이 이제 종료가 됐고 또 시진핑 3기 집권을 맞이해서 이제 지난해에는 뭐 정치적인 안정을 우선적으로 꾀했다면 지금은 좀 경기 부양 어떤 정책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아마 구체적인 어떤 정책들이 발표가 될 텐데 우선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인터넷 산업과 관련된 어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 아마 이러한 기대감에 좀 대응하는 어떤 정책들이 좀 발표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와 관련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시클리컬 업종들이 좀 일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모니터링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양회 관련해서는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 우리 증시에서 주목할 만한 뭐 이슈라든지 이벤트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지난 이제 2월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있는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예상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높게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제 그러한 어떤 경제 지표 호조가 이제 2월 들어서도 그러니까 3월 들어서도 이제 유지가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 초에는 이제 미국의 이제 2월 달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전월 대비 좀 개선세는 좀 미진할 것 같습니다. 뭐 지난달 ISM 제조업 지수의 어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신규 주문과 재고의 스프레드가 계속 축소되고 있었고요. 또 신규 주문이 좀 크게 좀 감소했었기 때문에 여전히 뭐 경기 위축 국면을 좀 지속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확인이 되면 경기 호조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호재 그대로 좀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상치를 만약 하회한다면 경기 둔화 우려가 더 재차 높아지면서 좀 시장의 변동성을 좀 높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연준의 어떤 최종금리 레벨이 지난해 12월 금리 전망 점도표보다는 지금 높아야 된다라는 쪽의 연준 위원들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도 이제 그러한 어떤 맥락에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이제 발언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전히 좀 매파적인 발언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FOMC 회의 직후만 하더라도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시장의 기대감이 높았었는데 1월 물가 지표가 이제 쇼크, 그러니까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그러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희석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좀 이전보다는 조금 더 매파적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들이 좀 시장이 물론 상당 부분 좀 이러한 어떤 연준의 어떤 긴축 장기화에 대한 부담 내지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추가적인 어떤 미 연준 위원들의 어떤 매파적인 발언을 인해서 또 한 번 좀 출렁거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재차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한 달 만에 장중 2,400선이 붕괴되기도 했는데 이번 주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아마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은 좀 매크로 이제 환경에서 이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 것 같고요. 좀 무거운 흐름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코스피 지수가
이제 오늘 이제 당일에는 이제 2,400 어떤 하방 경직성 뭐 테스트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2,500선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이라고 인식되는 그 레벨 자체를 사실 돌파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차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준의 긴축에 대한 어떤 시장의 어떤 기대감이 크게 약화되고 있고 또 그간 어떤 달러와의 강세가 진정된 영향으로 신흥국 증시로 어떤 외국인 자금 유입이 좀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되돌림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어떤 반등 탄력 내지는 모멘텀 자체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양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여전히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클리컬 업종이 다른 여타 업종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들이 발표되면 또 여기에 이제 중국 뭐 제조업 경기 등 실물 경제 지표가 미약한 속도긴 하겠습니다만 반등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을 보여준다면 시클리컬 업종들이 아마 상대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좀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흐름 자체가 좀 나쁘지 않았는데 최근에 어떤 금리의 상승세가 상당히 컸고 또 이러한 어떤 상승 흐름 자체가 좀 전환되기 좀 어려운 그런 구간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2차 전지라든가 인터넷, 그러니까 성장주로 대변되는 업종들은 좀 단기적으로 좀 조정 압력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체 전지나 인터넷 등은 단기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음 달 이제 3월 FOMC 앞두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매파적 발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빅스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뭐 3월에 뭐 빅스텝 가능성 자체가 뭐 40% 가깝게 올라오곤 있습니다만 지난 2월 FOMC 회의에서의 어떤 연준의 어떤 생각을 좀 읽어보면 빅스텝,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다시 높이기보다는 금리 인상 기간을 아마 늘리는 쪽으로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에도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2분기 때의 이제 물가 지표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는 뭐 지금 시장에서 지금 가능성을 지금 베팅하고 있는 7월까지의 금리 인상 그 가능성을 상당히 좀 낮게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5월까지 어떤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그 이후에는 좀 연내 어떤 금리 동결 가능성을 상당히 좀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이 최현기 흥국증권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